자, 여러분들 2교시는 이제 수학을 할 건데, 2교시가 아니고 3교시죠. 오늘 선생님이 영상 학교에서 찍는 거를 깜빡 잊어가지고 지금 밤에 급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가 없어서 이렇게 PPT 급하게 구해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오늘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뿔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기둥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기둥 특성하고 원뿔의 특성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또 같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내용은 교과서랑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그대로 보면 되고, 지금 우리가 교과서 보면은 지금 가부터 마까지 지금 도형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입체도형을 한번 찾아볼 건데, 우선 입체도형 가나 다라 마 중에서 입체도형이 아닌 거 있나요, 혹시? 다 입체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체도형이라는 것은 평면도형이 아니고 우리가 옆면과 그 다음에 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입체도형이라고 합니다. 그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자, 그래서 보니까 원기둥 모양도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원기둥이 아닌 특이한 모양도 보이네요. 우리가 꽃갈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양하고 비슷한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뿔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그림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모양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거를 보니까 지금 물음 1번에 원기둥 모양인 물건과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을 갖다가 찾아서 분류해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기둥은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원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판서가 될란지, 판서가 되네요. 자, 선생님, 마우스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됐려나? 자, 안 되네요, 역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기둥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밑면이 몇 개? 우리 어떤 기둥이라는 것은 밑면이 두 개로 구성이 일단 돼 있죠, 그죠? 밑면이 두 개. 자, 선생님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밑면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밑면이 지금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죠?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밑면이 합동이어야 돼. 그 다음에 원기둥이라고 그랬으니까 밑면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됩니까? 원 모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갖다 골라보면은 지금 원기둥 모양인 물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와 마가 해당이 되겠죠. 다 밑면도 두 개고 서로 평행이고 합동이고 모양도 원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기둥인 모양은 이렇게 찾았는데 그 나머지는 그럼 뭐에 해당하겠어요?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은 가, 나, 라는 원기둥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물건을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는데 자,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의 공통점은 일단 뭐죠? 위에 지금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갈 모양으로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뾰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밑면이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뾰족한 부분을 밑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밑면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밑면은 어디에만 있다? 요 아래쪽에 한 개씩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원 모양이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평평한 밑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면이 한 개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원이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보이는 부분이 뾰족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을 갖다가 또 공통되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름을 따로 붙여주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밑면이 한 개이자 원이면서 위에가 뾰족한 이 도형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위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 도형을 뿔이라고 예전에 불렀었습니다. 언제 배웠냐면은 여러분들 4학년 때 배웠어요. 4학년 때 이 뿔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죠? 자, 근데 밑면의 모양이 원이니까 원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뿔에서 이렇게 평평한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밑면이라고 하고 옆을 둘러싼 구분면을 뭐라고 한다? 옆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일 때 쓰는 꽃갈모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꽃갈모자 옆을 보면은 아주 그 구분면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구분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뿔의 특징은 위에 뭐가 있죠? 뾰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원뿔의 꼭지점. 아, 요 도형이 원뿔이니까 이 원뿔에서 하나밖에 없는 요 점, 뾰족한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원뿔은 이렇게 원으로 된 밑면이 하나인 도형이고, 그 다음에 구분면으로 둘러싸여진 옆면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뾰족한 부분인 원뿔의 꼭지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활동 2번으로 넘어가서 원기둥하고 원뿔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원기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특징을 다시 한번 앞서서 했던 걸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밑면이 몇 개? 2개라고 했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원이고,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입체도형을 우리는 원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선생님 딸깍딸깍 하는 소리는 지금 마우스로 적는 바람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자, 아무튼 요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원뿔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 입체도형은. 그래서 원뿔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요. 자, 이 원뿔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밑면이 몇 개였다? 1개였고,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모양은 원이었다. 자, 그 다음에 옆면은 좀 이따 정리를 하고요. 특징이 밑면이 1개이다 보니까 꼭지점이 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아까 방금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지? 자, 그럼 옆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옆면이 둘 다 어떤 면이죠? 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절반 잘랐을 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으로 쭉 잘랐어요. 자, 그러면 이 옆면은 우리 어떤 모양 나왔었죠?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었고, 자, 요 원뿔은 지금 여러분들 실제 입체 도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 그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일 때 쓰던 꽃갈모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꽃갈모자를 반으로 잘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옆면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삼각형 모양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본 모양은 둘 다 무슨 모양이다? 원. 왜? 밑면의 모양이 둘 다 똑같이 원이니까요. 맞나요? 자, 그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차이점. 원뿔은 원뿔에 꼭지점이 있지만 원기둥에는 없고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차이점 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면의 개수 어떻습니까? 원뿔은 1개인데 원기둥은 2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개수, 밑면의 개수.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차이점. 여러분들 차이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을 때도 한번 볼게요. 앞에서 바라본 게 자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바라봤을 때
원기둥은 어떤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인데 여기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죠? 원뿔은 앞에서 보니까 어떤 모양이다? 삼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옆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기둥과 원뿔은 공통점은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원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첫 번째 꼭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밑면의 개수 차이는 몇 개가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앞에서 본 모양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또 해보면은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뭐야, 그지? 복잡한 용어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이 입체도형이 지금 원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뿔의 꼭지점과 꼭지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 자, 원의 둘레를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는데, 자, 여기 한 점 아무데나 찍겠습니다.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자, 선생님 여기 찍었는데 교과서에서는 여기 찍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찍어 볼게요. 자, 밑면인 원의 둘레에서 한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치? 그럼 이 두 선 사이, 이 두 점 사이를 이은 선분을 갖다가 바로 모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요 원뿔의 꼭지점과 원 둘레의 한 점을 찍어서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외우려고 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서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서리 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 나눠서 보면 돼요. 원뿔의 꼭지점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비스듬하거나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위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밑면과 90도를 이루는 부분에 점을 찍고, 자, 요 점에서 원뿔의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지금 밑면을 원이라고 봤을 때 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원뿔의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높이라고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우리가 원에서 원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될 수 있는 요 점은 하나지만 모선은 뭐 여기서 찍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길 닿는데 손 닿는데 점 찍어서 그 지점부터 원뿔의 꼭지점까지 올리면 모두 모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선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높이는 하나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 3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그리고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 보면은 높이를 재기 위해서는 우리 밑면과 수직인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를 봤더니 4cm네. 그럼 높이는 4cm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4cm. 자, 그 다음 모선의 길이 한번 볼게요. 모선의 길이는 요 원 둘레를 잇는 지점에서 원뿔의 꼭지점까지의 선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온 대로 5cm라고 기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면의 지름은 우리 원의 지름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지름과 똑같이 우리가 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이렇게 삼각자와 평행한 자를 이용해서 쟀는데 10에서 4를 빼면 6이니까 지름이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길이 재는 방법을 선생님이 숫자로 바로 설명을 했는데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높이는 이렇게 직각삼각자를 원뿔의 꼭지점에 이렇게 맞추고요. 그죠? 여기가 원뿔의 꼭지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는 밑면에 0에 맞추어서 여기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하고 길이를 재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4가 나오고요. 자, 모선의 길이는 5cm, 그 다음 밑면의 길이는 6cm인데, PPT가 조금 이상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삼각자와 자를 이용해서 잴 수 있는데, 우리가 각기 높이와 모선의 길이, 그 다음 지름을 잴 때, 이렇게 각각의 방법을 이용해서 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문제 활동 4번 한번 볼게요. 자,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볼펜에 포스트잇을 잘라서 이렇게 열심히 회전을 시켜보라고 한번 했었죠. 그랬더니 무슨 모양이 나왔어요? 원기둥 모양이 나왔죠. 맞나요?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삼각형,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조금 휘어졌네요. 볼펜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돌려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원뿔 모양이 나옵니다. 아주 빠르게 돌리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말해보세요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원뿔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원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계속 빠르게 회전을 하면은 요 부분이 원이 되는 거예요. 원기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빠르게 회전을 하니까 요 반지름 부분만큼 똑같이 계속 움직이니까 원기둥이 됐던 것처럼 원뿔 역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계속 돌리면 입체도형, 원뿔이라는 입체도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음 2번을 보면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각각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밑면의 지름을 한번 보면은 밑면의 지름은 2cm다 하면 될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반지름을 계속 돌린다고 했으니까 하나 추가되니까 2cm 더하기 2cm는 몇 cm? 4cm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높이는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높이는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4cm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원뿔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원뿔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원 모양의 뿔 모양이기 때문에 원뿔이라는 입체 도형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원뿔의 특징은 밑면은 몇 개? 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 다음 원기둥과 다르게 원뿔의 꼭지점이라는 지점이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요 밑면 원의 중심과 원뿔의 꼭지점까지 이어지는 이 선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높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높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원 둘레에서 아무 지점이나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원뿔의 꼭지점까지 이으면은 어떤 이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모서리선, 모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요 원뿔의 꼭지점. 그래서 오늘 수학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이 강의를 내일은 미리 다 찍어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PPT로 보니까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평소 하던 방식이 아니라서 다음 시간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 80쪽에서 81쪽까지 풀어서 학교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수학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